안녕하세요. 주진원입니다. 오늘은 기계제도 그래픽스의 11차 시가 되었네요, 벌써. 그리고 오토캐드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기계제도를 그리는 전문적인 이제 전문가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간단한 화면 오토캐드의 어떤 개념, 그다음에 뭐 커서 사용법 요 정도를 익혔다고 하면요. 오늘은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수정을 하고, 수정이라고 해서 이제 다 된 그림을 고친다기보다는 사실은 수정이라고 했지만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이 거의 대부분 이제 객체의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뭐 네모도 그리고 빗금도 그리고 동그라미도 그리고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만 하지만 오토캐드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공부를 하면 이제 오늘 시간에 많은 것을 진전을 시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실제로 형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선 도형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동하고 복사하고 회전하고 하는 이제 그런 간단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명령어 사용법 1이라고 하고, 도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도형을 이동, 복사, 또 미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지우고 이런 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명령어, 오늘 다룰 수정 명령어는요,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이 오토캐드 위에 있는 리본 메뉴를 이제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요. 이제 그 수정이라는 거, 전번에 이제 그리기를 주로 다뤘다고 하면 오늘은 주로 이제 수정을 주로 다룰 텐데요. 그 중에서 여기도 지금 이동하고 회전하고, 오늘은 뭐 이거를 다 다룰 겁니다. 그런데 첫 이제 수정 명령어 사용법 1루는요, 이제 요것들 아주 간단한 것들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룰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지우기에 이제 그림을 잘못 그리거나 아니면 꼭 잘못 그리지 않았어도 어떤 가이드를 그려놓거나 그림을 그릴 때는 뭐 기준선 같은 것을 그려놓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을 경우도 지워야 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도 하나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동그라미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보통 파워포인트처럼 딜리트 키를 눌러서 간단하게 지워버릴 수도 있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이레이즈를 통해서 지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로는 E를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사. 복사는 뭐 카피입니다. 이것은 뭐 보통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거에서 쓰는 방법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CO. 그 다음에 어떤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이동을 하기 위해서 move, M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경우가 대칭인 경우 오토캐드에서는 그림을 한쪽만 그리고 반대편은 복사를 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미러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칭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경우를 미러라고 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브에서 M을 썼기 때문에 이니셜이 MI라고 이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야 될 경우도 있죠. 보통 이제 90도 회전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요. 그 경우 rotate, 그리고 단축키로는 이제 R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지는 않지만 몇 개를 한 개를 만들고 그것을 뭐 카피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구멍이 쫙 계속 있거나 그것도 어떤 매트릭스 형식으로 있을 때 이제 그런 걸 어레이라고 하죠. 배열을. 그래서 그런 건 어레이 명령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간단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토캐드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림을 몇 개 그려놓을까요? 뭐 많이 쓰는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시다. 동그라미는 오토캐드 명령어의 특징은 대부분 명령어를 먼저 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면 이제 동적 입력에 보면은 이제 이거 따라 붙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좀 설명을 보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오토캐드에서 처음 쓰는 사람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진행을 빨리빨리 못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객체를 선택하고 어떤 숫자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 숫자를 먼저 넣고 객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옮기거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순서가 조금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요. 그런 경우가 조금 처음 쓰는 사람한테는 뭐 좀 어렵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빨리 진행을 못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까요? 자, 그럴 때는 밑에 있는 그 명령어 메뉴에 아주 친절하게 지금 이제 서클을 쳤더니 동적 입력에는 간단하게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또는 요러고 끝나버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밑에를 정확하게 보면요. 이 명령어를 보면 서클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또는 3점, 2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커서를 눌러서 선택을 해도 되고 여기 있는 뭐 3P 이런 것을 여기다 써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커서를 처음에 누르게 되는데 이 중심점을 그냥 원이면 원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원을 중심점을 그리고 바깥에 반지름을 통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고 뭐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세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름 끝 양끝을 해가지고 두 점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런 초이스인데 여기서는 디폴트인 경우는 그런 걸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중심점을 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 좌표들이 또 따라다니죠. 그래서 좌표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반지름이 나오면서 여기다 한번 쳐도 되고 그냥 우선 이제 우리가 연습할 거니까 그냥 커서를 한번 더 치면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모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모를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구석점, 그 다음에 다른 구석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을 몇 개 그려보십시다. 선 클릭, 직교를 끌까요? 직교 좌표기를 끄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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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선을 보통은 안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가 그냥 나간다거나 이 점을 맨 마지막 점을 꼭 리턴 눌러야 그 점까지가 되는데 이제 이게 잘 보여주니까 이래 놓고서 왜 안 나가지? 맞아. 이스케이프로 나가야지. 그래서 이스케이프로 나가면 그 점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을 연결할 때는 왼쪽 마우스를 찍어야 이게 보이니까 더 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연습한 다각형도 한번 그려볼까요? 다각형은 요거에서는 어디 있냐면 폴리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같이 있습니다. 폴리건. 그래서 폴리건은 치면은 이제 면의 수가 이제 오각형인지 오각형을 칠까요? 오각형을 먼저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정. 여기다 하고 원의 외접, 내접, 외접. 그죠? 원의 일부로 왜냐면 지금 여기서 하는 다각형은 정다각형입니다. 정다각형은 하나에 항상 원의 내부에 있든지 원의 외부에 접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기 있는 대로 원의 내접이라고 뭐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요 지금 있는 요런 지름을 가진 거에 내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해볼 것은 지우기입니다. 네, 지우기. 뭐 그려놓은 게 아깝기는 하지만요. 지우기 명령은 자, 먼저 이거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이거는 키죠, 그냥. 아니면 여기다가 하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령어들은 먼저 쳐야 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도 되는군요. 여기서 커서를 선택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커서를 객체를 선택하고 없애도 되고요. 아니면 이레이즈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오면 그 객체가 가까이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약간 흐린 선으로 변하면서 이걸 지울 것이다 하고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레이즈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의 직선의 여러 개의 객체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싹 지워지는 형태, 이런 형태가 지워져서 엔터 치면은 이제 그만큼이 없어지고요. 이제 오각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우는 것은 뭐 우리가 지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사용할 것은 많이 쓰는 복사입니다. 몇 개 그리면 도형을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하나 그려놓고요. 그다음에 네모, 직사각형,
하나 그려놓고요. 자, 선도 하나 좀 더 그려놓을까요? 선. 이제 복사를 하면 객체 선택 이렇게 나옵니다. 객체 선택. 그러면 뭘 복사할까요? 동그라미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자, 그러면 이게 선택된 게 아니죠. 선택이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계속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넓어서 잘 안 보고도 누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야 원 하나가 객체가 선택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변이점을 우선은 지정하는 방법을 하죠. 지금 스냅이 스냅 참조선이 ON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스냅점은 안 잡히는군요. 그래서 기본점을 스냅점이 안 잡힐 때는 Shift 오른쪽 마우스를 해보면 이게 이제 원의 중심점만 돼 있군요. 그래서 원의 끝점. 그래서 기본점을 이 점으로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으로 잡고요. 두 번째 점 지정. 이 가운데 점이 어디 가서 카피를 할 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상대 좌표로 해도 좋고요. 이게 상대 좌표가 되죠. 뭐 그 직교 좌표계도 먹습니다. 직교 좌표계라면 옆, 아래 이렇게 됐고 직교 좌표계 F8을 끄면 뭐 우리가 정하는 상대 좌표. 뭐 우리가 500 콤마 지점을 500 콤마 200 이렇게 엔터 한번 치면은 500에서 중심점이 200 떨어진 점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사는 여기서 오토캐드의 복사는 복사해서 어디로 이동한다 이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 마우스 엔터가 아니라 여기서는 왼쪽 마우스를 치면 이것이 그림이 그려지네. 그리고 또 복사를 하도록 이와 같이 새로운 위치도 있습니다. 뭐 두 번째 점을 계속해서 지정을 하면 뭐 이 점 엔터, 이 점 엔터. 이거 좌표를 대신 치면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케이프가 되기 전까지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이스케이프나 엔터를 치기 전까지 계속해서 카피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사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점 뭐 지금 객체 선택을 엔터를 치고 기본점을 여기 지금 중심점밖에 없는데요. 중심점을 누르고 엔터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점을 지금 이거 죽었네요. 복사를 하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 그다음에 기본점을 잡고 그 점을 옮겨질 좌표를 치게 되면 치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두 번째 점을 치는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 운동이 되죠. 직교 좌표계로 치면 항상 직교로만 움직이니까 커서 방향으로 1000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반드시 지금의 엔터는 좌표에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그림이 이제 실행이 되라 그러면은 마우스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면 이스케이프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복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고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 그 다음에 이 기준점을 적고 두 번째 점을 좌표로 찍으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동이기 때문에 원래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원래 것이 없어지고 이동을 자꾸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이동, 객체 선택, 이것은 여기 걸리는 것들 전부 이동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엔터, 기준점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옮겨라. 이제 이동이 돼서 이 선하고 이 선은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동은 어려울 게 없고요. 그다음 많이 쓰는 이제 대칭입니다. 예, 대칭. 그래서 이 도형은 대칭일 필요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게 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도형을 우리가 이제 대칭으로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 대칭을 먼저 누릅니다. 대칭은 여기 이제 대칭. 그러면 엔터. 그러면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 대칭할 객체는 요거 다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쳐야죠. 그러면 대칭점의 첫 점이 나옵니다. 대칭점의 첫 점을 지정하라. 무슨 선을
거울이라면 거울면이 되겠나요? 거울면을 어떤 선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점을 뭐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보통의 경우는 있는 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점을 사용할까요? 첫 점. 그 다음에 직교좌표기로 하고 뭐 지금 이제 이거인 경우 대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가 지금 표시하고 있죠. 이게 지금 실행이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잘 친절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지금 직교좌표기를 껐는데 뭐 꼭 직교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직교좌표기를 끄고 이렇게 하면 각도로 뭐 45도를 우리가 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그거는 직선하고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직교좌표기를 켜고 요 선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원본을 지우겠느냐, 아니냐, 남겨두겠냐. 보통의 경우는 이제 미러를 복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남겨두는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제 지워버리는, 어쩔 수 없이 반대편을 그리고 절로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니오가 되기 때문에 아니오. 그러면 이와 같이 요것이 이 선을 중심으로 한 이제 미러가 되는 거죠. 뭐 다른 도형도 한번 해볼까요? 오각형을 한번 그려보고요. 오각형. 그러면 5개 엔터. 그 다음에 폴리건의 중심은 여기고 뭐 안에 내접하고 뭐 이만하게 그린 다음에 이것을 미러를 써봅시다. 대칭. 뭐를 요 객체를 어떤 선을 중심으로 뭐 선은 객체를 선택 끝이요. 끝했고 뭐 요 선을 중심으로. 그럼 여기 이제 다른 도형이 있는 경우가 보통 많고요. 뭐 첫 번째 점, 요 점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럼 여기 이제 모양이 나오고 리턴 커서로 엔터를 쳐야 이제 새로운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미러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하려면 요거로 네모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좋겠네요. 자, 회전을 하기 위해서 먼저 회전을 치고 그러면 역시 또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객체를 선택해서 자, 객체 선택 끝 엔터. 그다음 기준점, 이제 회전은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돌릴 것이냐, 이 기준점을 요 코너를 중심으로 돌릴 것이다. 회전 각도는 뭐 각도를 쳐넣어도 좋고 아니면 직교좌표기를 끈 다음에 뭐 이렇게 각도를 이게 0도죠. 0도는 그대로 있겠다는 얘기고 45도, 뭐 90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데 보통 이제 45도를 제일 많이 쓰죠. 45도를 여기다가 엔터를 치놓으면 이와 같이 아까 요 점을 기준으로 돌아버렸죠. 예, 그렇게 이제 회전을 할 수 있고요. 뭐 이것도 더 돌릴 수 있겠죠. 회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배열입니다. 어떤 경우는 요 동그라미 원을 좀 작게 그릴까요? 요 동그라미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개를 같은 간격으로 밑으로도 같은 간격으로 뭐 5개, 4개, 20개를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러면 그것은 뭘 다 카피해서 뭐 하나 카피할 수도 있고 2개 만들어서 2개씩 카피해서 한 줄 만들면 한 줄을 다 카피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너무나 많아서 이제 한 2번 복사하기는 좀 그렇고 배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배열이 여기 그림이 있죠. 그래서 배열을 쓰면 뭐 이렇게 배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객체를 선택하게 됐죠. 요 객체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많은 배열들이 여기 이제 표시가 되게 됐어요. 뭐 그냥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요 리본 메뉴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나오고 지금 한 것은 열이 4개 그러니까 4개의 열과 3개의 행으로 뭐 이것은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화면의 크기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로 고치겠다. 5개, 4개, 4개.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지금 있는 거로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는 지금이 한 100씩, 100은 너무 작은가요? 100씩.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행 사이고 열 사이,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요 사이고 뭐 행 사이하고 열 사이가 틀릴 수도 있겠죠. 요거는 한 200 해라. 그래서 이제 화면은 지금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다 그림 그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엔터 치면 5개, 왜 갑자기 5개, 4개,
엔터 치면은 이제 5개와 4개가 지금 지어졌는데 사이 간격이 너무 작았습니다. 이 사이 간격을 좀 늘려보면 500 엔터 뭐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배열이 이제 여러 개의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배열인데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두 번씩 쓰면 훨씬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화면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정 명령어 사용법 이제 2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이건 이제 앞에 있는 수정 명령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객체를 수정하는 앞에 것은 생겨진 객체를 옮기고 뭐 밀어 하고 그다음에 뭐 이동하고 그다음에 회전하고 뭐 이런 만들어진 객체를 사용했다면 이 수정 명령어는 객체를 수정합니다. 물론 같은 개념이지만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많은 경우가 뭐 선을 그려서 직사각형을 만든다 그러면 선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좌표를 찍을 수도 있지만 대략 빨리빨리 이제 그림을 그려서 어떤 경우는 남으면 자르고 모자르면 뭐 익스텐션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필요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명령어들을 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많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메뉴입니다. 아까 그 메뉴에 보면 이제 옆부분에 있는데 이렇게 자르기.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것이 요 커서를 누르면 이것이 보통의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자르기 하면 반대의 개념인 연장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다음에 또 나온 것이 못 깎기. 이것도 이제 화살표가 있어서 커서를 눌러보면 못 따기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같이 하고 자르기 연장하기를 같은 커서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간격 띄우기입니다. 간격 띄우기는 어떤 선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옵셋을 시키는 뭐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옵셋도 시킬 수 있죠. 뭐 선뿐은 아닙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이쪽으로 옵셋을 뭐 이동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옆으로 빗금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옵셋을 두면 이와 같이 가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도면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offset이라고 하고 이제 5를 칩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를 이제 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는 trim이라고 합니다. trim. 그래서 tr을 이제 약자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연장하기 이제 트림의 이제 반대 개념이죠. extend 연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ex는 exam플이 아니고 여기서는 extend네요. 그다음에 못따기 못깎기가 이제 도면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도면을 면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냥 아주 90도로 가공을 하게 되면 보통 이대로 그냥 나오면은 손 빕니다.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게 돼 있기 때문에 손을 벼서 이것을 뭐 약간의 디버링을 이제 하는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굳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뭐 아주 충분하게 잘라서 모양 뭐 미관적으로 혹은 뭐 기능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응력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응력이라든가 구조 해석 이런 것을 배워보면 응력에 관한 것도 있는데 뭐 그러기 위해서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자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못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국어가 그게 제도에서 못떼기라고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제 못따기, chamf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는 CHA를 쓰게 되는데 CHA는 뭐 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아이콘을 눌러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못깎기는 필렛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라운드를 준다고 하죠. 뭐 내부도 있을 수 있고요. 라운드를 이제 주는 이유는 뭐 첫째 이유는 공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렇게 내면 반듯하게 그림을 그리는 건 그림은 쉽지만 사실 가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와이어 커팅을 하든지 이 코너를 가공하기 힘들죠. 이제 공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R을 주게 되는 경우가 필요 없는 경우는 많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여기 뭐가 들어가 가지고
같이 결합이 되는 이외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응력 집중이 여기 많이 생기게 돼서 이제 파단이 되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와 같이 라운드를 준다고 하는 바깥 라운드도 그렇고 안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필렛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도면에 그런 것이 이제 꼭 들어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못깎기나 못따기를 훨씬 많이 쓰는 이유는 많이 쓰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선을 막 대략 만들어 놓고요. 못따기를 이거를 치수를 0으로 해버리면 못따기도 마찬가지고 못깎기는 이제 R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것을 잘라버리고 트림의 그 자르기 트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못따기, 못깎기 이제 명령어입니다. 다음 잡아 늘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직사각형 너무 이건 직사각형 아닙니다. 직사각형 너무 짧다. 좀 더 이제 디자인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오토캐드를 우리는 기계 도면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건축 도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이렇게 만들어 볼까? 싱크대를 좀 더 넓혀 볼까? 그러면 구조가 맞을까? 뭐 이렇게 해볼 때는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넘겨서 이와 같이 신장을 할 때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우리가 기계 도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도면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미적인 감각이라든 기능적인보다는 이제 기능적인 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미리 도면을 정확하게 정하고 하지 이것을 좀 늘려볼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잡아 늘리기는 스트레치라고 하고요. 이제 S를 해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됩니다. 클로징을 이제 안 하면 이것을 이제 실행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라는 게 있죠. 축척.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그것을 너무 그림이 조그맣게 나타나서 그 보여준 그림을 전체를 확대하면서 있던 그림 도면을 조금 축소하길 원했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좀 작게 그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기계 도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여주는 도면 같은 것을 이제 삽입해가지고 그림을 삽입해서 그 그림이 너무 크다거나 이제 그래서 축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도면을 오토캐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1대1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축소가 필요하면 프린트하는 단계에서 축소를 하지 우리가 그림 자체를 축소로 해서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모를 우리가 100 바이 100으로 그렸던 것을 이것을 50 바이 50, 혹은 70 바이 70으로 축소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기계제도 도면을 그리면서 어떤 디자인의 개념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나 이제 다음 학년에서 배울 이제 3차원 뭐 CAD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3차원 그림에서 솔리드 모델러에서는 그런 일이 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계제도 도면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다시 오토캐드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 띄우기를 제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간격 띄우기는 아까 그 그림에서 나온 것 중에 여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많이 사용하니까 조금 가깝도록 이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것은 이제 옵셋입니다. 옵셋은 이렇게 그림이 생겼습니다. 간격 띄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O라는 것을 쳐도 됩니다. 자, 선을 하나 먼저 그려 놓을까요? 어떤 기준선을 하나, 수평선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수평선을 하나 그려 놓고 수직선도 하나 그릴까요? 네, 수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제 옵셋을 이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100만큼 떨어진 지점에 그리고 싶다. 100만큼 떨어진 지점에 그리고 싶다. 이제 그랬으면 이제 옵셋이라는 것을 먼저 누르고 순서가 조금 좀 잘 해야 됩니다. 옵셋이라는 걸 누르면 처음에는 요 밑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 이런 것이 먼저 쓰도록 돼 있죠. 지정, 간격 띄우기, 거리를 먼저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만큼 떨어지도록 하겠다. 엔터. 그 다음에 뭐를 하겠느냐 하고 객체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얼마큼 띄우느냐 하는데 이 옵셋 명령하고 오늘 할 것들은 주로 이렇습니다. 어떤 숫자를 먼저 집어넣고 그 이유가 다 있겠죠. 도면은 이제 옵셋을 여러 번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왜냐면 뭐 100을 평행선을 긋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숫자를 먼저 써놓고 같은 것은 그냥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객체 띄우기 할 객체 선택이란 말이 나오죠. 이제 그것을 왼쪽 마우스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00으로 했으니 얘는 100을 지금 입력이 돼 있어서 여기 아니면 여기. 마우스의 모양을 어디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위에면 100 이렇게 하면 옵셋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셋을 또 한번 해볼까요? 옵셋하고 간격 띄우기 200 하고 이번엔 이쪽으로 선택을 하고 이쪽 혹은 이쪽. 자, 그 다음에 200을 또 띄우려면 여기다가 요걸로 선택하고 또 이렇게 저절로 나와요. 아직 이건 이제 객체가 선택된 건 아닌데 200을 그대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다가 300을 칠 것이냐 그냥 200을 할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넣고 찍고 마우스만 계속해서 찍으면 평행선들이 만들어진다고 하겠죠. 이걸 고치려면 이제 500 하면 이와 같이 다른 선이 이제 옵셋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도면을 그릴 때는요, 어떤 기준선을 x, y를 하나 거놓고 그것을 어떤 직사각형이 있다고 하면은 직사각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동시켜 가면서 옵셋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자르기 한번 해볼까요? 자르기는 자 여기다가 선을 하나 걷는데 이렇게 이제 선을 하나 직교좌표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걷습니다. 이스케이프로 나갔죠. 자, 이런 선이 나는데 요 면을 요거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자르고 싶다. 그런 경우는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자르기를 하면 뭐를 자를 것이 자르기를 하면 자르기 할 기준면 지금 요 선과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자르려고 하죠. 그래서 자르려는 기준이 먼저 선택이 되겠다. 요거하고 요거를 기준으로 하겠다. 엔터를 눌러야 끝나죠. 그 다음에 자를 객체. 지금 커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없어졌는데 여기를 선택하면 지금 없어지죠. 마우스 꼭 뭐 이것도 자를 수 있습니다. 자르고 그다음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다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객체 선택을 자르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원에도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 F8을 지우고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또 가볼까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르기 하면 이제 기준이던 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 바깥에 있는 것을 엔터 치고 원 밖에 있는 거 다 잘라버리자. 그러면 즉 놓고 그 다음에 뭐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크로싱을 해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아셨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연장하기는 반대 개념입니다. 선을 하나 모자르는 선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 거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이 여기까지 오기에 좀 모자르죠. 방법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개념 여기 자르기에 보면 이것들이 이제 톡을 킵니다. 그러니까 자르기를 누르면 연장인데 연장을 한 번은 하면 그 다음에 연장으로 이거 바뀝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하려면 또 옆에 눌러야 되고요. 연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객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기준이 되는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여기까지 요거를 다 이렇게 하면 아까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엔터를 안 쳤습니다. 다시 연장 요 선을 기준으로 하고 엔터 그 다음에 무엇을 이거를 그래서 연장이 저절로 됐죠. 엔터를 치는 순간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할 것은 이제 못따기죠. 자, 이것은 이제 잘라버릴까요? 이거를 연장이 아니고 자르기로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여기 없지만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엔터
요걸 잘라버렸습니다. 잘랐습니다. 자, 여기에 목깎기를 하자. 목깎기, 따기가 있는데요. 목깎기 라운드를 줘보는 게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라운드를 줘봅시다. 목깎기. 그러면 나오는 게 보면 여기 필렛이라는 F가 나왔는데 반지름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 R을 쳐도 되고요. 여기 또 돌아다니면 첫 번째 객체를 자, 여기 지금 동적 입력에는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왔고 여기 보면 첫 번째 객체 또는 반지름이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객체를 선택을 해버리면 첫 번째, 두 번째를 선택을 해버리면 라운드가 안 됩니다. 해보죠. 첫 번째, 두 번째. 라운드가 안 됐죠. 그대로죠. 자, 이것은 어떨 때 쓰냐면요. 다시 한번 선을 두 개 그리겠습니다. 자, 이 선하고 F8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하고 그 다음에 또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 선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요런 네모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자르기로 아까 같은 방법으로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못따기나 목깎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목깎기를 사용해서 객체를 바로 선택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라운드가 안 지고 이렇게 되느냐? 그 라운드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목깎기 한 100쯤 해야 되겠네요. R이 200 엔터 200 엔터.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됐네요. 이제 두 번째 같이 R이 이제 표현할 때 할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는 이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못따기는 바로 선택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직교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하고 여기를 못따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거리를 치게 되겠습니다. 거리 D. 못따기를 실제적으로 못따기를 하는 경우죠. D 엔터. 그 다음에 첫 번째 못따기, 첫 번째 커서를 내가 이거를 누를 거면 여기에 얼마냐는 얘기. 보통 45도로 하기 때문에 100 엔터. 그럼 두 번째 못따기는 45도로 하면 똑같이 쳐야 되지만 200으로 쳐보시죠. 엔터. 그러면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이렇게 되죠. 다시 못따기.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이것은 지금 이제 원래 이니셜라이즈를 시키려면은 이제 D를 하고 0으로 놔야지. 0. 엔터. 두 번째도 0 엔터. 그러면 이거하고 두 번째 이렇게 끊어져 버리죠. 이거하고 이거의 못따기. 이럴 때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 잡아 늘리기는 네모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폴리로 들어가는데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잡아 늘리기를 하려면 많이 쓰지는 않지만요. 잡아 늘리기 신축. 그리고 이것은 근데 반드시 선택을 기준선까지 선택해 버리면 늘려지지 않겠죠. 기준선을 빼고 선택을 합니다. 객체 선택 엔터. 그다음에 기준점 이걸 기준점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까 이걸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이쪽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선택을 신축 해놓고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기준점 이거를 객체 선택 오케이. 여기 지금 파란 게 있지만 여기는 선택이 안 된 겁니다. 이거를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늘릴 때 이럴 때 신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네모를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네모 그리고 그 다음에 축척 그 다음에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은 요점. 그리고 비율은 축척 비율 또는 이제 복사를 지정을 하게 돼 있죠. 축척 비율을 0.5 엔터. 그럼 이제 축소가 됐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앞으로 도면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주 중요한 오늘은 수정 명령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학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데 이거 간단한 그림이니까 그럼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뭐 3, 4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 네모를 만드는데 선을 이용해서 먼저 외곽을 그리도록 하는데 이 외곽에 여기 있는 지금 목깎기 이 부분은 그냥 우선은 네모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공부했으니까 선을 이용하겠습니다. 아무 점이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점을 시작을 해서 직교로 217.5 엔터. 화면이 아직도 조금 작네요. 그 다음에 위로 지금 여기 수치가 안 나왔는데 이제 이게 센터선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이제 틀린 도면입니다. 센터에 이 부분이 센터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85에서 32를 빼면은 33이 되겠습니다. 5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6.5가 되죠. 26.5 엔터. 그 다음에 옆으로 25 엔터. 위로 32 엔터. 마우스만 대략 놓아주고 그 다음에 25 직교 잡혀기로 하니까 굉장히 편하죠. 위로 아까 26.5인가요? 26.5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217.5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로징을 해도 되죠. C자를 쳐서 도면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운드를 주면 되죠. 요 라운드는 어떻게 하나요? 목깎기 요거를 하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객체를 선택하면 0이 돼버린다 그랬죠. 여기 보면 반지름 R이 있습니다. R을 먼저 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0 엔터. 어떤 것을 요거하고 요것을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명령어를 할 거니까 엔터 한 번 더 치고요. 첫 번째 객체,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 자, 아주 훌륭하게 금방 이루어졌죠. R이 또 있네요. 보니 작은 R이 있네요. 여기서 이것은 다시 목깎기 숫자가 틀리니까 여기서 다시 넣어줘야죠. 목깎기를 하고 명령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R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요거는 도면 2입니다. 2 엔터. 자, 어떤 객체? 요거하고 요 객체. 또 엔터를 하고 요 객체하고 요 객체.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하면 뭐 금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을 그려야 됩니다. 이제 원을 그려야 되는데 원의 중심점을 좀 아는 게 좋으니까 가상선을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5점 떨어지고 밑에서부터 이것도 50에서 85니까 얼마입니까? 35를 둘로 나누면은 17.5만큼 떨어진 지점이죠.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심선을 하나 그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15선을 옵셋을 시키겠습니다. 이 선을 옵셋을 통해서 이런 경우 이제 옵셋이 많이 사용 안 되는데요. 기준선을 잡아서 먼저 띄우는 거리를 치라고 하죠. 15를 치고 이거를 기준으로 이만큼 옮기겠다. 엔터. 이거는 엔터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치고 15만큼을 엔터를 치고 이것은 객체를 선택하고 이쪽에 마우스 왼쪽 키. 여기 기준선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를 하는 방법은 밑에서 지금처럼 계산을 해도 좋고요. 뭐 제가 지금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85에서 50을 빼니 35가 되고 그걸 나누면 17.5 그래도 되고 중심선을 그어도 좋습니다. 중심선을 어차피 여기 지금 중심선이 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점이 여기 지금 스냅점으로 잡혀 있죠. 이 점하고 여기 중심점이 잡혀 있죠. 요것을 선을 하나 걸어놓고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요. 여기에부터 옵셋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씩 옵셋 선을 그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옵셋을 하고 기준 띄울 점들은
25씩 하고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 간격이 25 또 엔터 이 점을 기준으로 밑에 엔터 이 점을 기준으로 빠져나갔군요. 다시 offset 25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 엔터 그 다음에 간격 떨어진 지점 잘 안 됐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을 밑으로 옵셋을 시키려고 합니다. 라인 옵셋 그러면 25 엔터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할 객체 그 다음에 띄우면 왼쪽 마우스 됐죠? 자, 여기에 중심에 원이 들어가게 되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파이가 11인데 파이로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그냥 R을 치면 되지만 파이로 하려면 이제 도면에 파이가 많습니다. D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1 엔터를 치면 이제 이런 원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원이 4개가 필요하죠. 4개가 필요한데 이거를 카피해서 옮겨도 좋고요. 또 그려도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그려도 좋은데 배열을 한번 써볼까요? 배열을 배웠으니까 배열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하면 여기서 객체 선택, 요 객체 동그라미를 엔터 하면 막 자기 마음대로 많이 만들면서 여기 나오죠. 이 2개 바이 2개, 열도 2개, 행도 2개, 그리고 사이는 이쪽에서 보면 여기 35, 열 사이는 35, 그리고 행 사이는 50을 쳐넣으면 이것이 4개의 엔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그렸죠? 예, 훌륭한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한 개 더 시간이 있었으면 3차원 우리가 모델도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치는 수정 명령어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